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저출산율은 일본, 중국과는 근본 원인의 차이가 있다. 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제가 좀 작성을 해 봤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 매체에서 한국 소멸 등의 제목 등으로 한국의 아주 세계적인 초저 출산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들 뉴스 매체 보도들이 있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다가 다음과 같이 한번 제 견해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미혼 및 저출산의 원인을 도시 집중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높은 육아 비용 등으로 뉴스 매체들의 각종 뉴스들을 의견을 모아보면 이거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뜻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휴전 상태란 다시 고쳐 말하면 전쟁 중인 나라인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상호 주적이 된 것은 자유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정치체제가 근본 대립 원인일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 제가 중공을 주적으로 한다는 개념까지 저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 연구원, 외교 연구원들에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아직 친중 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꿈에도 그 사람들이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제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70년의 이 시간은 이념 대립이 남한 내에서는 이권 대립 양상으로 저는 변한 것 같다고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는 이념, 그다음에 인권, 평등, 이런 얘기들을 겉으로는 말하자면 꾸미고 시사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기득권층은 진입장벽을 만들고 기어오르는 사람들에게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요즘에 이 운동권들이 거의 나이가 저보다는 약간 좀 어린 친구들이 운동권 정치인들이거든요. 에, 이런 사람들 저도 은퇴를 했지만 이제 좀 내려와라. 그런 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기본적인 제 견해의 중심일 것 같은데요. 초식동물은 생존 확률이 낮으면 다산을 합니다. 잡혀먹으니까. 그런데 모든 동물은 육식동물 포함해서 개체 밀도가 높으면, 인간으로 치면은 땅덩어리 하나의 인구 밀도가 높으면 본능적으로 저출산한다. 도시화가 집중화가 되면은 인구 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이 지구의 이 자연 본능은 저출산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 반대인 것만 같다. 육식 동물화 하면서 소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본 이 자연은 자신의 영역을 상호 높일 수 있을 때 출산할 것 같다. 이 곰끼리도 서로 죽이더라고요. 이 자연 뉴스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영역縄張리에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이죠. 인간도 저는 동물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다. 한국은 땅이 그래서 너무 좁다. 자, 이렇게 좁습니다. 북한은 시커멓고요. 이게 미지의 땅인 거죠. 이게 이 밝은 거로 이게 너무 조밀해 가지고 좀 분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미래의 목표가 통일인 것만큼은 확실한 거 아니냐.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그러면은 제 주장은 그러면 통일을 하라. 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중국 인구는 절반이 된다. 미래성이 위태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라고 카와이 마사시가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외국의 인구 변화도 염두에 둔 경영 전략을 해야 된다. 음,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렇지만 외국 시장도 인구 변화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그 일본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장래성도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경제가 그 발전하면서 한국 전쟁으로 이 물류 기지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이 태평양 전쟁 전에도 동남아시아를 이미 어, 식민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점령해서 그거로 해서 좀 동남아시아 관계를 잘 유지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동남아시아의 장래성도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격변하는 한국,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통계청 어, 이 207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고 중국의 변화도 두드러워진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인구의 반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 그래서 그 뭐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안이면은 그 중국 얘기죠. 교통대 연구팀은 이 예측이다. 한국 출산율을 일로 추계한 결과 2050년 총 인구는 7억 명대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홍콩 일간지가 전했다. 그런데 제 견해는 이런 그 의견들을 내는데 북한의 정보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기 정계에서도 북한도 넣어서 정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요.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한 전개입니다. 앞서 그 제일 첫 장에 제가 우리나라가 한국이 너무 땅이 좁다 그런 거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도 넣어서 해야 되는데 뉴스의 기억을 보면은 그 김정은이가 그 어머니들하고 모임을 뭐 몇 년 만에 가졌는데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가 있다. 그거를 격려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도 요즘은 경제적으로나 뭐 잘 살든 못 살든 왜 그 이 인구가 주는지 북한도 왜 출산율이 주는지도 그거는 불명한 지금 얘기했던 그 인구 밀도는 남한보다도 분명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더 연구해 볼 과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그 정치 체제 뭐 이런 등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또 그러니까 더 좀 생각해서 한 가지로 관통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다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까지 더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뉴스들을 봐왔고 음모론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오래간만에 소송 문서에 봉인 해제된 제프리 앱스타인 등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에릭 오티즈와 톰 윈터, 애덤 리시스 세 사람의 그 기자가 아주 그 합동으로 이렇게 뉴스 기사를 썼다는 것은 신중하게 썼다는 얘기 같아요. NBC 뉴스의 오늘자 보도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 것 같아요. 미국 지방 판사 로레타 프레스카는 지난달 이 자료들을 1월 1일 첫 회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른 공개에 반대한 사람들과 관련된 문서의 공개 여부를 나중으로 미뤘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진짜 궁금한 사람들은 공개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같은 것 같습니다. 고 재력가이자 기소된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관련된 합의된 소송의 첫 번째 문서가 수요일 저녁 공개됐다고 법원 기록이 밝혔습니다. 뉴욕 연방법원 대변인은 합의된 소송과 관련된 150여 명의 이름을 공개할 법원 문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앱스타인은 2019년 8월 뉴욕 연방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졌을 때 여러 차례의 성매매 협의의 직면에 있었다.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의 증거가 법정에서 봉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그 재판의 그 전개가 어떻게 되고 증거들이 어떻게 법원에서 봉인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 66세의 앱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 직원들의 일련의 위법행위, 과실 및 오류를 발견했으며 자살로 사망했다는 공식 결론과 모순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못했다.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요즘 잘 쓰는 얘기는 자살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들 있죠. 이런 표현들은 자살로 사망했다는 공식 결론과 모순되는 그러니까 타살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의문의 자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상하게 민주당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앱스타인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은 많은 온라인 음모론을 촉발시켰는데 일부는 보수적인 논평가들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저명한 공화당 관계자들에 의해 증폭되었다라고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일부 이름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사건에서 공개될 수 있으며 앱스타인의 알려진 동료와 성학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19년 비행 기록이 공개된 바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백맹장자 금융인의 비행기를 여러 번 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유명 인사 및 정치인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앱스타인이 비행기 중 한 대에 적어도 한 번은 탄 것으로 드러났고 2019년 7월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1990년대 초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에서 함께 파티하는 영상이 등장했었다. 가장 최근에 봉인 해지된 문서는 2015년 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레가 영국의 사교계 명사이자 앱스타인의 측근인 뭐 애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슬레인 맥스웰을 상대로 처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일부이다. 주프레는 앱스타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맥스웰과 앱스타인이 그녀가 17살일 때부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주프레는 또한 그녀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기소된 남자들 중 한 명인 영국의 앤드류 왕자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소송을 해결했다. 앤드류는 혐의를 부인했고 주프레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짜 그 애매하다는 얘기죠. 앱스타인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영국의 출판계 거물 고 로버트 맥스웰의 딸 맥스웰이 앱스타인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10대 소녀들을 모집한 관련된 혐의로 체포됐다고 그런 히스토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 스캔들. 이 젊은 그 10대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무슨 정재계 유명한 사람들하고 파티를 했다. 10대 애들이 어떻게 꼬셔 거기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이것도 다 돈 때문에 한 건지 10대 애들이 어쨌든 이런 거 우리나라도 뭐 무슨 그 이 술집, 이 말하자면은 이런 마약이 유통되는 그런 등등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이런 거 한번 파고 들면은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성매매에 관해서 고급 사교 클럽 뭐 이런 이따위도 있겠죠. 이거를 한번 두 번째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윤 정부 맹폭하던 북, 돌연 문재인도 교활 언급 이유는 이미 계속해서 뉴스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양은하 기자가 뉴스 1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김여정 현 전 대통령 싸잡아 비난, 전형적 남남 갈등 유발, 담화, 대남 기조 전환에 따른 심리전 차원, 대외 총괄 김여정 주도적 역할. 이 말을 압축해서 잘 썼어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인과관계로 표현을 해보면은, 왜 싸잡아 비난을 하느냐, 우리 한국의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느냐, 그러면 목적은 전형적인 남북 갈등 유발. 요거는 북한의 의도가 그럴 것이다라고 목적을 추측하는 거죠. 싸잡아 비난은 결과인 겁니다. 그게 이제 나타난 현실이고, 그 원인은 대남 기조 전환을 원인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남 기조가 어떻게 전환이 된 거냐,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대남 기조 전환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인가 하는 이런 건데, 말로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현재 이 민주당까지 문재인을 지칭하지만 현재 그런 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민주당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한 애들은. 아니 그러니까 남한을 다 자기네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남 갈등 유발이 제대로 해석한 목적인가? 개인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겁을 준다고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며 핵 잠수함, 핵 전략 폭격기들을 숨가쁘게 끌어들인 덕에 우리는 명분당당하고 실효성 있게 자기의 군사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그 공로를 어찌 크지 않다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깐 거죠.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영특하고 요걸 다른 쪽에서 보면은 청명하다 이런 식인데, 교활한 사람이라면서 우리와 마주 앉아 특유의 어눌한 어투로 한빛추리요 평화요 공동번영이 하면서 살점이라도 배워줄 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었더라고 말투까지 조롱하는 인신공격성 주장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한피추려 이따위 얘기를 한 거지 실제 속내는 아닌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김정은이가 전인 연말 전원회의에서 얘기한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거고, 또 다른 뉴스 제목으로는 적화 통일 의지 은폐 장꾀다. 요게 이제 사실 제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남 기조 전환이라는 게 그게 알 수 없는 그런 거 하면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 적화통일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그래서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세계 일보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UPI 토마스 마레스카 기자가 뭐 한국뉴스 등을 인용해서 보도했겠죠. 북 핵능력 자랑 신년 인사서 북 최고 지도자 여동생이 조소했다.
조롱하면서 웃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조소.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강력한 여동생인 김여정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스투피드라고 조롱하고 서울을 향한 신년 인사에서 북한이 자체 무기 계획에 힘을 실어준 그의 강경 정책들을 비꼬았습니다.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주적 관계로 대립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니들이 먼저 그 핵 개발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남한이 그렇게 그 위협스럽게 하니까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어, 그 상관 관계가 됐겠죠.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요게 아까 얘기한 뭐 총명하다, 영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 때 그 원어가 서가시오스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총명하다, 영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교활한 전임자인 포용 중심의 문재인과 협상과 화해를 기간 동안 군사력을 즉각하는데 시간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건 거짓말일 거예요. 2022년 뭐 번역이 왜 윤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북한은 기록적인 속도로 미사일과 무기를 실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와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우주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첨단 기술을 제공받고 있다고 백악관 등이 주장하는 등 북한은 모스크바의 관계도 강화했죠.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여정이도 아마 이게 아재 개그지만은 저는 사실 북한의 앞날을 생각하면 출산율이 걱정이야요. 음, 그, 그 김여정이는 결혼을 했나요? 그런 뉴스는 없죠.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뉴스는 보도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거. 하버드대와 펜대 총장이 사임한 후 MIT 콘블루스로 일의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사만다 델루야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그 하버드 대총장, 흑인 총장도 물러났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의 이 아이비 리그 그 총장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가지고 반유대인 그 정서에 대해서 그 유대인 학살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그 콘블라스 MIT 대학 총장에 대한 내용만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유대인인 콘블라스는 논란이 된 의사단 청문회가 끝난 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실제로 MIT 이사회인 MIT 코퍼레이션은 그녀의 증언이 있은 후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는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증, 그리고 우리가 MIT에서 완전히 거부하는 다른 형태의 증오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데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뭔 얘기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간접 화법들이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그녀는 우리의 전폭적이고 자유로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성명은 밝혔다. 그런데 이제 그 X의 셀리가 이제 콘블라스 그 총장의 무슨 애칭인 것 같기도 하고 에크먼은 콘블라스를 지칭하는 것처럼 X에 글을 올렸다. 어, 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결국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학살이 학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다들 애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테파니크는 별도의 글에서 우리 강력한 의회 조사는 우리의 가장 명망 있는 고등교육 기관의 부패를 폭로하고 미국인들에게 책임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스테파니크가 이제 그 청문회에서 그 총장들한테 질문한 국회의원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유대인이면서 그 유대인 학살을 반유대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유대인을 학살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유대계 사람들이나 보수주의 쪽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청문회까지 열린 건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학칙 위반이라는 답변을 해가지고 저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엘리트들, 지식인들은 발언 자체가 행동이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하는 얘기인데 행동 대연하고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장들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글쎄 그 지금 뭐 애매하게 그 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게 그 팔레스타인을 그 속된 말로 조져버리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 그 이런 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남북한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같은 동족끼리 이제 동족도 아니다. 이제 주적이다. 김정은이도 표현했고 뭐 통일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런 팔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그건 고쳐 말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 뭐 어떤 평화 통일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이 작살 내겠다는 그런 표현을 돌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읽을 줄 알고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북한이 마치 통일 의지가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 빗대어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에, 이제 완전히 그 이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도 그 고대사로 올라가면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하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대사적으로는 사촌지간이고 이제 70년 후 정도면은 이제 북한하고도 사촌지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적대 관계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에, 소멸할 때까지 악랄하게 죽이는 방법 지금 뭐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여론들이 그렇게 이제 인본주의를 지칭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선악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디저 디저렉 뉴스라는 게 있네요. 세상은 참 넓고 많은 매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데 요게 좀 때늦지만은 1월 3일 날 한국의 야당 지도자가 칼에 찔렸다라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했고 사진은 재빠르게 날라온 그 헬기를 통해 가지고 119 서울대 병원으로 그 옮기는 그런 뉴스 장면을 게재를 했네요. 페이튼 데이비스라고 이 사진은 서대원 AP통신 그 AP통신의 뉴스를 인용해서 디저렉 뉴스라는 데서 보도를 했네요. 자관 이거 외에 여러 뉴스 매체들이 이재명 그 시에 그 테러 당한 뉴스들을 많이 그 뉴스들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재명 테러로 뉴스에 뜨다. 이런 세계 뉴스들하고 그 같이 이렇게 그 떴다 이거예요. 레바논 총리 베이루트 공습 이스라엘 규탄 텔레그래프 CNN에서는 미국 중동 최대 군사기지 계속 운영 카타르와 조용히 합의했다. 카타르에 중동 최대의 군사기지가 있다? 이게 이제 이란이나 이집트에 날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혐의로 33명 구금. 이스라엘인도 있었겠지만은 튀르키예 내에 있어가지고 어
이스라엘에 협조한 사람들을 스파이 혐의로 33명을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네요. 이런 급격하게 돌아가는 세계 뉴스 속에 이제 그 이재명 그 칼에 찔린 사건도 뉴스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2024년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도 향후 수십 년경 규모인가? 이미 그 일본 언론에서는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냐, 중국이 그런 뉴스로 연말을 상당히 뉴스들로 도배했는데 이미 쭉 그 나온 뉴스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요 뭐 숫자를 왜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중진국의 한중에 중국이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뭐 8번은 소프트 랜딩을 획책하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각국 정부로서는 아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뭐 2025년도에는 조금 낮이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견해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항상 동일한 그 편집 방향이나 제 그 이 주제를 소개하는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